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쓰시는 경우도 많고 부작용도 많이 생겨서 오시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망가지지 않게 예방을 미리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궁극적으로 망가지게 되면 결국 인공관절 수술과 같은 치환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걷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게 되면은 보행이 저하되고 밖에 안 나가고 점점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다른 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삶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 맞습니다. 관절염 통증이 심해지는 어떤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진통소염제와 같은 약들을 쓰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염에 많이 사용하는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장복을 하게 됐을 때 위장장애라든가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심한 분들은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약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먹는 약이 효과가 없는 심한 무릎 통증에는 그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사치료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주사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일부 환자들에 한해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쓰면 통증을 많이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라고 함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히알루론산과 같은 완충 효과를 해주는 제제도 있고, 콜라겐이라든가 복합된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제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관절을 돌려주거나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완충 역할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무릎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골 주사라는 것들은 꾸준히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운동이라든가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그 다음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꾸준히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주사를 바늘을 무릎 관절 내에 찌르는 거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관절염 통증이 심하게 유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맞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신의료 기술 고시를 받으면서 굉장히 널리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주사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던 치료 방법들에 비해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수술을 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비용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는 치료를 선택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 광고한 여러 가지 약제도 있고 해외에서 누가 선물을 보내줬다 해가지고 보조제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걸 사용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역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관절염을 되돌리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그 진통제에 맞먹을 만큼의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들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권고 드릴 때는, 만약에 누가 선물을 줬거나, 워낙에 요새 선물로 많이 주고받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복용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본인 돈으로 구입을 하는 건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한다면 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에다가 많은 돈을 쓰거나 아니면 합병증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황에서 하게 된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입증된 확실한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3차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이미 관절염을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엑스레이나 이런 영상 검사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환자의 증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상 우리가 3단계 이상, 3단계, 4단계의 심한 관절염에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것을 나라에서 보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3단계, 4단계에서 모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생활의 활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어서 근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참다가 나중에 잘 못 걷게 되시는 상태로 오게 되면 수술을 해도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재활이 잘 안 되고 결과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활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 내과적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해서 내가 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점점점 위축이 되는 것 같다 하면은 꼭 상의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선 운동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생활은 다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빨리 걸어야 되거나 살짝 뛰어야 되는 경우도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종종 남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축구나 농구 같이 굉장히 격한 스포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들어가 있는 인공관절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격렬한 스포츠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꼭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쪼그리는 동작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아무리 최근에 기계들이 많이 발달하고 기구들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쪼그려 가지고 계속 있는 동작들을 하게 되면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쪼그리는 동작은 하지 말라고 제가 권유드리는 상태입니다.